근데 왜 침묵하느냐인데 지금 김현배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기가 이게 발목잡이 뉴스를 쪼다. 오늘은 지금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국민의당의 그 문준용 씨 제보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과연 이 사태를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뉴스를 쪼다에 다시 오신 김광일 선배님께서 한번 도대체 이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 논란의 핵심은 이제 이유임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행동, 네. 그것은 이제 일탈 행동,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어제 국민의당이 이유미 씨가 저지른 짓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네. 그 후폭풍으로 놀란 일이 어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발표 장면인데 네. 이유미 씨가 한 이 조작 사건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독이라는 말도 놀랍거니와 자당 사람을 향해서 범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신선하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뉴욕타임스도 날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지미의 세계라고 그래갖고 네. 퓰리처상 퓰리처상 그거 네. 나중에 보니 새카만 날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뉴욕타임스가 일개 기자의 날조다, 그 사람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아주 완전 책임지고 다 막. 아사히 신문 기자 하나가 산호초에다가 지 손으로 낙서해놓고 환경 파괴라고 해갖고 나중에 날조됐거든요. 그렇죠. 그 기자 혼자 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지 매명 욕심에. 그런데 결국은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아사히도 그렇고 회사 제호를 걸고 사과하고 그렇죠. 아사히는 사장까지도 물러났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뭐야? 이유미 혼자 했으니까 단독 범행이야? 맞습니다. 아 충격이었습니다. 자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들 썼지만 이번 사태처럼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경우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논란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이 조작 사건을 그러면 어디까지 알았느냐인데 그 어디까지 중에서도 가장 또 핵심은 결국 그 대선의 정점에 있던 안철수 후보가 알았느냐라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저 박 부장님 취재를 좀 많이 해오신 것 같던데. 아니요, 많이 했다기보다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이제 붙여놨는데 멋있어요. 이런 스타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선배 안 계신 거예요. 예. 자, 6월 25일 오전 7시에 이유미 씨가 안철수 후보한테 죽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낸답니다. 26일이 당에서 그 사과한 날이에요. 먼저 맞습니다. 깐 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무응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안철수 의원한테 보고한 시각이 같은 날 9시 47분이랍니다. 그러니까 2시간 47분 동안 안철수 후보는 무응답을 했고, 그래서 안철수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당 앞에도 몰랐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몰랐고 계속 몰랐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냉정한 남자냐 치밀한 남자냐. 자, 그 이유미 씨와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는 대학원 때부터, 이유미 씨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카이스트. 카이스트 그러니까 과학과 경영을 이렇게 융합하는 요과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뭐 흔히 뭐 본인 주장인데 사제관계. 뭐 본인이 이제 사랑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건을 이 사진 보세요. 팔짱 끼고 찍은 사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굉장히 밝게 웃는데 저 웃음이 그냥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 정말로 정말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가까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후배가 말이죠. 제가 선배한테 선배 저 죽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 2시간 47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결백이라고 증명을 하는데 또 반대쪽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선수들은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다. 문자 보내면 문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 지금 박은주가 죽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봐. 혹은 야 이 문제가 지금 큰일 났구나 라고 지금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럼 일부러 연락을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냐. 혹은 매우 자기의 이 범죄의 연관성, 이 답을 하는 순간 연관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치밀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연락을 두절한 거냐. 그러면 연락 두절이라는 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런 점들은 결국 이 당에서 저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검찰 수사를 더 불러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요. 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분의 얘기를 한번 저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는 우선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당의 도움을 거의 못 받았대요. 당하고 따로 놀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 개인적으로는 이 아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는 부분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뭔가 막 발굴을 하고 제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이게 뭐랄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아들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아유 이거 어차피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새로운 것도 없는데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스탠스도 좀 있었다고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유미 씨하고 사실 이런 이때 그러니까 제자 관계, 그다음에 안철수 그 뭐죠 그 토크쇼 하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가까웠는데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이유미 씨가 막 공천 달라고 떼쓰고 실제로 지역구에도 두 번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지난 총선 때는 또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이용주 의원 이번에 그 공명선거 단장하는 그분 지역구에서 같이 결혼했는데 자기가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와가지고 경선 무효를 주장을 해가지고 당을 엄청 괴롭혔대요. 그 당직자의 얘기입니다. 이건 이유미 씨한테는 뭐 해결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안철수 후보가 이유미 씨에 대해서 그렇게 솔직히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유미 씨가 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엔도스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그 당과의 관계나 이유미 씨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하나만 하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은 아니었고 그분의 얘기를 전달하는 당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철저히 기성 정치권을 배제하고 본인이 데리고 들어온 벤처성 기업인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준서라든가 이유미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싸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들이 야 안철수는 쟤들 데리고 저 대선하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또 반론이 있고요. 지금 그 또 핵심으로 나오는 이준서 씨 있잖아요. 이런 양반도 사실 에코준이라고 해서 이 그 에코 컵 만든 게 있는데 친환경.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랑 벤처를 디자인을 맡겨갖고 이 컵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적이 있겠지만 생분해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준서나 이유미나 둘 다 벤처 기업인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들 굉장히 무신하고 결국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성과를 이룬 벤처 기업인들이 결국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더 무게를 실어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입을 안 열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남희 보시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왜 지금 침묵하고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프로파일러가 돼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런 조작 사건은 되게 이런 얼개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기획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획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주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자가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반드시 발각이 됩니다. 대부분 90% 이상 발각이 됩니다. 자, 발각이 되면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항상 나오는 말인데 정치적 사건도 그렇고 일반 기업에서 사건이 그렇고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겁니다. 보스가 알고 있었느냐.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이 점 아니었어요. 군대는 마찬가지야. 그 오너인 안철수가 알고 있었느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그건데 그래서 미국의 한 그 검찰 출신이 그 8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치인한테 주는 매우 귀중한 충고입니다. 역설적인 의미인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말로 하지 마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말로 하지 말라. 말로 할 수 있으면 절대 편지를 쓰지 마라. 그때는 이메일이 없던 시절에서 편지라는 말을 썼죠. 우리말로 바꾸면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문자에 그거예요.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증이 없잖아요. 물증이란 뭐냐? 녹취,
혹은 사진 서로 연락을 했다는 메시지가 난다거나 기록 메시지라는 이거 없으면 아니 그 사람들 머릿속을 무슨 재주로 들여다봅니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국장이 던지는 화두. 자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계 은퇴할까? 아니면 검찰 조사 결과 안철수 전 대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짱 하고 돌아올까?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입장이 좀 그러니까 미국에 잠시 갔다 올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대응을 보면서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냐면 제가 어디서 확실하게 이걸 느꼈냐면 보세요. 이 본인의 지금 육성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3일날 그 김관영 당 진상조사위원장이 그 안철수 후보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대단히 엄중히 생각하며 국민과 당에 정말 죄송한 일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게 김관영 의원이 전한 거. 이게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주어가 되는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야 이게 어쩌면 그렇게 몇 개월 전에 그 최순실 사건 떨어졌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체이탈 화법 그 다음에 논평가 자기가 이게 주체가 아니고 논평가로서 자기도 관람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희망이에요. 뭐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단히 엄정하게 생각하고 국민과 당에 정말 죄송한 일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송한 게 아니고 그 국민하고 당에 대해서 이 당이 뭔가 문제가 일으킨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철수 후보가 하겠다고 명색이 했던 분인데 새정치라는 거의 가장 핵심 요체 중에 하나는 책임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던, 자기가 이끄는 당이 잘못했던, 또 자기가 이끄는 당의 소속원이 잘못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리더로서 책임을 확실히 지는 그 정치, 그것도 새정치의 강당한 요체인데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이 태도는 저거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안철수 후보를 믿고 있던 사람들도 저 양반이 저런 사람이었나? 라는 식의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들게 만드는 식의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자기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다 데려온 사람이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고 본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원들이 한 일이면 아까 우리 김 선배 얘기하신 대로 NYT의 소위 대표 그 다음에 그 아사히 신문의 대표 그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처럼 정말 이거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감동까지 이미 그러니까 정치인 안철수 씨도 정치판에서 많이 배운 거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침묵하느냐인데 지금 김 선배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기가 이게 발목 잡힐까 봐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 부장은 왜 대체 이 양반이 침묵한다고 봐요? 저도 똑같이 나는 아니야. 누구가 다 얽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아니야. 이거를 계속 본인이 지금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걸 내가 지금 입어야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느 신문의 해설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해설을 썼던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소위 강조하는 일종의 역설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좀 알아야 나와가지고서 이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혹시 안철수 후보의 대변인? 아니 신문의 해설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지금 신문 해설을 전달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둘 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첫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후보는 정말 깨끗하구나. 저렇게 더러운 사람, 저렇게 진흙탕 싸움을 했던 사람들하고 안 후보는 고결하게 있었구나. 이렇게 믿을까요? 연꽃 안철수. 그다음 두 번째 정말 안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모를 수도 있고 저는 정말 이게 조작인 걸 알면서도 안 후보가 그래도 터트려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알든 모르든 지금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해야죠. 지금 불교 스님들 하는 거 지금 수행 중이신데 뭐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무건 수행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 같은 필부들도 이렇게 열내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안철수 비겁하다 왜 입 다물고 있냐라고 비판을 안 할까? 이게 정말 궁금해요. 국민의당은 조지면서 안 후보는 안 조지죠. 네. 오히려 박지원 의원은 공격을 하는데 네. 안철수 친구 의원은 아니죠. 은철수 단도없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중요한 사인이 하나 나왔어요. 김상곤 그 교육부총리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도와줬죠. 그렇죠.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거는 물론 뭐 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승자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를 그렇게 잘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무관심일 것 같아요. 관심 바뀔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지금 힘을 가졌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랑 한때 적수였지만 이제는 무관심해진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택할까요? 이 사람을 그래 이제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 아니면 제 몇 대 때려서 나 가는 길에 좀 포장도 좀 잘 하라고 좀 일을 시킬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민주당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를테면 뭐 제가 저거한테 추경 심사돼야 되고 정부 조직법도 개편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 계속 줄줄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꽃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은퇴를 시킬 거냐 전국의 협조자를 만들 거냐 저는 은퇴나 뭐 이런 안철수 그 전 후보를 막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몇 대 때려서 민주당한테 민주당 이중대로 만들자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자 그러면 이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고 정치를 정말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좀 잠시라도 뒷전으로 물러나 있든지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거취를 이 사태로 인해서 결정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오벌 관한 뭔 소리 나는 가 결국 어떤 태도를 취하냐인데 먼저 김 선배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얼핏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이제 그 청구영원에 들어있는 작자비상의 시조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 심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설마 검찰이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나를 부르겠어? 그렇다면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정말 단독 범행이라는 당 자체 조사 결과에 검찰이 딱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그때 나와서 사과도 좀 하고 정치도 제기하고 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했습니다. 부장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지금 진흙밭의 연꽃처럼 다 더러웠지만 나는 몰랐어 이 연꽃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 되네 연꽃 전략. 저는 이 연꽃의 결국 뿌리까지 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미국 가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동안 미국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양반이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